네, 2021년도 내내 불장이었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 아마 작년 말부터는 이제 분양 현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분양 현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늘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요. 아마 곧 있을 설이 지나고 나면은 2월, 3월, 4월부터는 분양 현장들이 다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택 쪽은 세금이나 대출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에 올 한 해 투자자의 진입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불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의 불장,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요. 먼저 실입주하는 기업이나 오래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동산이 아닌데 지금 전혀 다른 곳으로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짧은 기간에 이제 급등한 가격을 보면서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반면 신규로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주자, 투자자 외에 분양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 건 맞습니다. 시장 자체도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가격, 급변한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임대수익형 부동산이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시세차익형으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제 분양 완판을 이뤘던 그 현장들 하나씩 이제 준공 시기가 다가오는데 입주까지의 기간 어느 정도나 걸릴지, 공실에 대한 부분이 터져 나오진 않을지, 이러한 부분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에 대해 작년 5월에 국회에서 전매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진전돼서 나온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부동산 전체에서도 정말 이 작은 점 하나를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산지법 관련해서 또 개정안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2022년 1월 17일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계는 이제 접수 후에 위원회 심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립, 지원, 분양, 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식산업센터에 모피백화점, 예식장 등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을 해온 것이 다수 적발되었고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가상통화, 채굴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시군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획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라입니다.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법안을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법안이 나왔고요. 다음 나온 법안을 또 보겠습니다. 제한일자 2022년 1월 19일입니다. 현재는 접수 단계입니다. 아직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단계가 되겠고요. 제한 이유를 보면은 최근 토지 효율성 극대화 및 IT, 지식정보산업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 홍보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분양 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해 모집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분양 홍보관 설치 운영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더욱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 관련 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일하고 분양 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한 조사와 감독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승인 전 분양 홍보관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분양 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인 분양을 방지하려는 것임. 분양가 산정하는 항목들을 보면은 일단 토지 비용부터 해서 시공비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 홍보비라든가 이제 영업이익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홍보비 내역 안에는 분양 홍보관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긴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가격을 보면은 2, 3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높아진 요인이 분양 홍보관을 지어서 이게 가격이 반영돼서 높아졌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죠.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 이렇게 불장이 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예전만큼 분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잘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홍보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양 홍보관이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된 느낌이고요. 심지어 영등포의 어떤 현장은 모형도조차도 만들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분양 시작하고 나면 바로 끝날 텐데 모형도를 비롯해서 분양 홍보관 크게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국회에서 산지법 관련해서 발의된 개정 법률안 2가지 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식산업센터 관련 산지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몇 번 문의가 왔었는데 이런 거 어디서 찾아보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안정보 시스템을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 검색하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이 나오고요.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의안명에다가 산업 집적 활성화 그냥 엔터 치면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이제 법률안들이 쭉 나오는데요. 1월 19일 날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내용이 있고요. 1월 17일 날 이주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5월 신정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던 전매 금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입니다. 일단 의안 정보 시스템 통해서 현재 발의된 내용들 그리고 진행 단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쪽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